안녕하십니까. 저는 불만맨이고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냐? USDT나 USDC를 말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얘네가 왜 중요하냐? 미국채를 산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다음 100년의 성장을 책임진다. 패권을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페트로달러 시스템, 현재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붕괴됐잖아요. 석유라는 게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지만 과거만큼 그렇게 강력한 완전히 독점적인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아주 강력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죠. 빈쌀만 같은 게 있고, 중국도 미국채를 판매해버리거나 그리고 더 이상 사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미국은 엄청 곤란하거든요. 여기서 해결책,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경제를 집어삼킵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절대 나쁘지 않은 화폐죠. 원화 절대 짐바브웨 달러랑 비교를 해보세요. 원화는 절대 나쁘지 않은 화폐예요. 그렇잖아요. 상당히 괜찮단 말이에요. 하지만 달러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 국제시장에서는 누가 원화를 주고 상품을 사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현재 원화 맨날 춤추고 난리나. 안정적으로 사는 보유하고 싶은데 규제도 거의 없고, 달러보다 훨씬 사기 쉽고 규제가 거의 불가능.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원화조차도 달러의 복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화를 안 쓰고 달러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CBDC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조카, 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쓸 거야. 너네는 규제가 많은 데다가 가치도 일정치 않은데 누가 그런 똥 스테이블 코인을 써? 미쳤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너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못 쓰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뒤에 누가 있다? 미국 형님이 계시다. 한국은행아, 까불지 마. 네가 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지? 이러면서 한국의 달러를 많이 쓰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박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트럼프처럼 하네요.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트럼프도 뭐 주한미군도 압박하고 어쩌고 저쩌고 관세로 압박하고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압박을 하잖아요. 그런 걸로처럼 똑같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규제하지 못하도록.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한 나라 경제권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나라의 경제권을 통째로 집어삼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론상으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만큼의 미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 좋죠. 이거는 미국의 다음 100년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될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할 건데요? 왜냐면 일단 일반 개인에게 유리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이. 원화를 보유할래? 달러를 보유할래? 하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당연히 편한데, 우리가 은행에서 달러를 사거나 얼마만큼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던 건데, 지금 그냥 업비트 가서 그냥 사버리면 돼요. 테더 사고 USDC를 사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달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한국은행 없어진다니까. 한국은행 없어진다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파월도 좋다 그러고, 미국 공화당은 당연히 좋다 그러고, 트럼프 당연히 좋다 그러고, 트럼프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도 좋다 그래요. 민주당은 누구야, 저 여자 앵무새 같이 생긴 여자 있는데 머리 허해가지고, 엘리자베스 워런 말고 할머니, 어쨌든 그 할머니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좋아한다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고 움직이고 소유하고 모든 과정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소화하는 거예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발행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게 뭐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발행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발행하는 건데 어떻게 발행하냐?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암호화폐의 기능인데 화폐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계약에 기초해서 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USDT를 예를 들어보면, USDT는요, USDT라는 코인을 발행하는 스마트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틀린 비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감안해 주시고, 그러니까 USDT를 발행을 하는데 통신사가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핸드폰이 있으면 통신사가 여러 개가 있듯이 USDT라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있고 트론도 있고 아비트럼도 있고, 아비트럼이라기보다는 BNB 뭐 이렇게 칩시다. 이제 골라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각자 네트워크들이 그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의 장단점은 뭐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안정성이에요. 탈중앙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다운되지 않습니다. 사용량이 많아도 다운되지 않아요. 그리고 탈중앙화돼 있어서 내 지갑이 통제받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대신 비싸요. 수수료가 비싸요. 뭐 한 번 보내는데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가니 꽤 비싸죠. 우리 이거 안 쓰죠 절대로. 이거는 누가 쓰냐? 기관들이 많이 씀. 큰 돈을 보낼 때는 안정성이나 탈중앙화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이더리움을 쓴다. 그리고 또 느리다. 트론 빠르다. 수수료가 없는 수준. 굉장히 싸죠. 굉장히 빠릅니다. BNB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트론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근데 트론은 단점이 있죠. 중앙화돼 있다는 건데, 만약에 트론 네트워크에서 내 지갑을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완전히 수월하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막으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트론은 기관들은 그렇게 크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이랑 이런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드는 예시들이 옳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틀렸다는 걸 알고 있고, 좀 아시기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틀릴 거고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완전 이거를 개발자식으로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고, 또 여러분도 개발자식으로 설명하면 알아들을 거야?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비유 그렇게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